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꼭 사실대로만 얘기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내 진술이 거짓이라고 의심하고 내 혐의를 확신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찰 조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경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라면 꼭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찰 조사 받을 때 내가 꼭 사실대로만 얘기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또는 반대로 사실대로만 얘기하면 되는데 경찰 조사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 입장에서 경찰 조사가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고 경찰 조사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찰 조사가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유무죄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피의자 신문은 경찰한테 내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경찰이 작정하고 수사하는 기획수사라든지 구속까지 시킬 정도로 중대한 사안, 조폭사건과 같이 전과가 많은 사건을 제외하고는 경찰 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결과가 밝힐 수도 있기 때문에 조사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의도를 간파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경찰은 수사에 있어서 프로입니다. 반면 수사를 받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경찰 조사가 익숙하지 않은 아마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경찰이 어떤 의도로 조사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은 경찰이 나한테 친절하게 얘기하는지 아닌지를 보고 조사를 잘 받고 왔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십니다. 경찰은 수사를 편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피의자들한테 이거 뭐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런 걸로 고소가 되었네요. 별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안심시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피의자들의 말을 듣고는 그래서 그러셨구나, 잘 알겠습니다 와 같이 공감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피의자들은 경찰이 내 말을 믿어준다고 생각해서 신나서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조사를 잘 받고 왔다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결과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의 의도는 경찰의 태도가 아니라 질문의 내용을 통해서 파악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아마추어가 프로의 의도를 간파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검사 판사가 신문조서의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판검사는 이 사람이 왜 이 행위를 했는지, 죄질은 불량한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피의자 신문의 내용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판에서 내용을 부동의한다 하더라도 요새는 검찰에서 피신 조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사가 결국은 읽어볼 수 있게 되거든요. 따라서 경찰 피의자 신문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들 궁금하신 부분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꼭 사실대로만 얘기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내 진술이 거짓이라고 의심하고 내 혐의를 확신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범죄라는 것이 언제나 흑과 백으로 명백하게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회색 영역에 있는 행동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행동은 보기에 따라서는 범죄이지만 또 다르게 보면 범죄가 아닌 그런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굳이 내가 나한테 불리하게 검정색 영역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진술할 필요는 없겠죠. 보기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는 얘기들은 얼마든지 내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확인될 수 없는 어떤 사실들을 조금씩 숨긴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는 진술, 내 진술과 충돌하는 또 다른 내 진술, 개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진술,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경찰에서는 내 진술을 믿지 않게 될 것이고 오히려 이 사람이 범죄를 숨기고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수사관에게 심어주게 됩니다. 결국 그런 진술을 하시게 되면 수사관한테는 유죄의 확신을 심어주면서도 조서에는 반성하지 않고 이상한 변명을 하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최악의 형태로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작성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미리 변호인과 충분히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럴 여력이 없으실 경우에는 저는 차라리 모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경찰 조사에서 사실대로만 얘기하면 문제가 안 생기나?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나는 떳떳한데 사실대로만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만약에 수사관이 내 편에서 사건을 바라봐준다면 그 말은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 수사관이 내 편에서 사건을 바라봐줄지 상대방 편에서 사건을 바라봐줄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아마추어인 내가 프로인 수사관의 심중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동업을 진행하다가 동업이 잘 안 돼서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기로 고소를
대출을 당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사업이 잘 되면 당연히 수익금을 분배했을 것이고 그 당시로서는 열심히 해봤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이 겹쳐서 사업이 실패하였고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은 계속해서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보장이 있었냐,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믿은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되풀이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기가 뭐해서 확실한 근거요? 라고 물어보니까 수사관이 확실한 보장은 없는 거죠? 세상에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라는 식으로 얘기하길래 나도 그거에 맞춰서 그쵸, 확실한 건 아니었죠 라고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는 실제 사실대로 대답을 한 것이죠. 하지만 피의자 신문 조서에는 수사관의 물음이 당시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근거가 있었나요? 이렇게 한 문장으로 기재가 되고 답변은 잘 된다고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던 것과는 다소 취지가 다른 방식으로 내용이 기재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조서를 확인할 때 경찰한테 이 부분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경찰은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확실했어요? 아니라면서요. 뭐가 문제인가요? 라고 하게 될 것이고 아마추어인 나는 혹시나 경찰 수사관의 감정이 상하게 될 경우에 결과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까봐 염려되어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조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진술로 인해서 이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내가 당시에 사기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대로만 얘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무책임한 말일 수가 있습니다.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수사관은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얘기하는 사실을 다른 취지로 왜곡해서 조서를 작성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은 경찰 조사가 왜 중요한지,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사실대로 말하더라도 능사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가벼운 마음으로 경찰 조사를 다녀온 뒤 그 뒤부터 사건 대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는 당사자께서 선택하실 부분이지만 경찰 조사는 가벼운 마음으로 받고 오면 되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경찰 조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